괜찮지? 과정 이해 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 프라임 t dt 이렇게 되고, 한 번 미분하면 이제 이거 미분해야죠? 그렇죠? 근데 고백 미분법보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 배각 공식을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럼 배각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2 sin x 코사인 x 이렇게 돼야지 2분의 1 sin 2x 이렇게 고치지? 이거를 이해가지? 이 sin x 코사인 x가 두 배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의 두 배각. 이렇게 고쳐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분하면 되죠? 그럼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니까 코사인 2x지? 그러니? 그리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지? 미분했으니까 속미분하면 2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고쳐? fx의 적분하면 fx가 될 거 아니야? 0에서 x까지는 코사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이거 그럼 좌변은 fx 마이너스 f0이죠? 아까하고 똑같이? 그럼 코사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근데 f0은 1이라고 주어졌죠? F형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게 1이잖아. 그럼 fx는 넘어가면 없어지고 코사인 2x겠네? 그렇죠? 이게 답이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의 극대극소야. 극대극소 또는 최대최소입니다. 최대최소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최대최소를 구하라. fx의 최대최소를 구하라. 그럼 양끝값. 그렇지? 양끝값. 그 다음에 미분에서 0 되는 값, 극대극소 후보가 되는 거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구간이 0에서 2파이야.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F0. 그 다음에 F2파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으면 되죠?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F0은 얼마입니까? 0에서 0까지니까 0이죠? 그렇죠? F0은 0이야. 그 다음에 0, 2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f의 2파이는 0에서 2파이죠? t sin t dt 이렇게 되네? 그렇죠?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값 중에서 또 후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분해 봅시다.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가 들어가죠? x sin x죠? 맞아? 이렇게 됩니다.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0 되는 값, x가 0이거나 그렇죠? 또는 sin x가 0이야죠? sin x가 0인 거는 0일 때, 그 다음에 얼마? x는 파이일 때죠? 맞니? x가 0일 때, 파이일 때. 그럼 뭐도 해줘야 돼? 파이일 때 해줘야 되겠네? 그렇게 따져줘야죠. 그래서 이제 x가 파이일 때도 따져줘야 됩니다.
세 개를 따져줘야 되는데 뭐가 극대값이야? x는 파이일 때가 극대값이죠? 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 사인의 그래프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0일 때, 그 다음에 파이일 때 0이지? 그렇죠? 이게 0인데,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극대값이죠? 그럼 구간 안에 극대값이 하나 있잖아. 구간 안에 극대값이 하나 있으니까 요게 뭐야? 최대지? 그렇죠? 괜찮지? 이게 최대야. 자, 그럼 이제 x가 파일 때니까 x가 파일 때는 어떻게 돼? x가 파일 때 건 인테그랄 0에서 f 파이잖아. 자, 다시. 자, 이제 f0은 알았어. f0은 0이라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f 파이는 어떻게 돼? f 파이는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t sin t dt. 이거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f의 2파이, 이것도 0에서 2파이까지 t sin t dt. 이거 구해야죠. 여기까지는 됐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됐어. 자, 이거 적분은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적분은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척 하면 안 되지. 적분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 배웠잖아. 로다상이지. 부분적분법 써야지. 곱해져 있잖아.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분적분법 써야지. 음. 그럼 로다 삼지니까 로다 삼지니까 이거 뭐야? 다삼이잖아. 다삼이니까 공식이 있잖아. 그죠? 그죠? 마이너스 미적 플러스 미적 이렇게 되죠? 다음 함수가 1차니까 그정 미적 두 개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각각을 정적분해주면 되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적은 뭐야? 그적이니까 t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되죠? 그적.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미적 미분하면 1이고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죠? 이렇게 되지? 그렇죠? 다시 쓰면 마이너스 t에다가 코사인 t, 코사인 t. 이거에다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파이까지.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t. 이거에다가 0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정적분해주면 되지? 부분적분을 먼저 해줘.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정적분 기호 구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파이 집어넣었으니까 파이, 코사인 파이는 얼마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마이너스 1, 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플러스 파이죠? 앞에 거는 파이 나옵니다. 뒤에 거 사인 파이 0이죠? 사인 0도 0이죠? 그렇죠? 뒤에 건 0이니까 f 파이는 파이야. 괜찮지? 그럼 이제 이것도 부분적 분을 해놨으니까 똑같이 주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에다가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코사인 t, 이거에다가 0에서 2파이 이렇게 하면 되지?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t, 그 다음에 오른쪽에 0에서 2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죠? 파이는 이것 값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이건 2파이, 코사인 2파이는 1이죠? 2파이는 1이니까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앞에 거는 마이너스 2파이, 뒤에 거는 사인 2파이 0이죠? 뒤에 건 다 0이니까 할 거 없네? 이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야? 최대죠? 그렇지? 이게 뭐야? 최소겠죠?
최대 최소를 구하.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앞쪽에 있는 거 내는 것보다 뒤쪽에 있는 거 내는 게 더 좋겠지. 시완적분이나 부분적분의 정적분을 이용해 주는 게 더 좋겠지. 그죠? 그다음 또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 부분적분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최대차수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이 합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시험 문제 내기가 더 좋은 거야. 그렇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내면 최대 최소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도 알아야 돼? 부분 적분법도 알아야 돼. 또 부분 적분법의 정적분도 알아야 돼. 그치? 이렇게 뒤로 갈수록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오케이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서 108-1번을 보겠습니다. 저거는 노골적으로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값 해주면 되지. 그죠?
됐어? 음, 얼마입니까? 오케이. 예측 괜찮아? 어, 네. 자, 108-2번. 시험에 나올 뒤에서 나올 것 같아서 다 들어보는 거야. 어, 앞에 것도 쉽고. 자, 구간 안에 극대극소가 있으면 하나밖에 없어. 극대가 있으면 최대고 극소가 있으면 최소입니다.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극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야. 다른 거 비교 안 해도 된다는 거지. 0, 0, 0 맞습니다. 맞아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x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2x-1, 2x 플러스 1이잖아. 0 되는 값 구하면 이건 0이 안 되죠? 0 되는 값은 이거만 0이죠? 그럼 x가 0이지? 그렇죠? x가 0일 때 0이야. 그러면은 어차피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최소겠죠? 그렇죠? 이게 최소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최소니까 0 집어넣으면 되겠지? F0. 그럼 0에서 0까지잖아, 구간이. 그렇지? 그러니까 0이지. 안 해봐도 되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이야. 이것도 이제 뭐 수투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F'A를 알 수 있죠? F'A를 정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그렇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하나일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잖아. 이게 F'A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가 X 마이너스 A, 분자는 FX 마이너스 FA. 이거 두 개 다 F'A죠? 그렇죠? 이거 두 개 다 F'A인데, 이게 똑같은 모양이지? 그렇죠? 요 위에 거 있는 1번은 밑에 거고, 2번은 위에 거지? 그렇지? 모양이 똑같다는 거야. 자,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요거의 원시함수를 라지 ft라고 놓으면 라지 ft 이거의 a에서 x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x 집어넣은 거에서 a 집어넣은 거 빼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되지 않니? 그렇지? 위에 게 이렇게 돼.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생기면 F'A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라지 F'A겠지? 그렇죠?
라지 F 프라임 A인데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스몰 F에 이렇게 되겠지. 설명 이해 갑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자, 밑에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요거의 원시 함수를 라지 f, 아니, 라지 ft라고 놓으면 이거에다가 0에서, a에서 x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쓰면 라지 a 플러스 x라고 씁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라지 fa 이거랑 똑같죠? 그렇죠? 이거랑 똑같잖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어? 라지 f 프라임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것도 FA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한번 쭉 정리 한번 해주세요. 쓰시면서 외우세요. 공식이니까 외워주시고. 오케이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긴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게 FA구나. 이거 A 집어넣은 게 답이구나. 그렇지? 여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A 집어넣은 게 답이구나. FA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결과가. 자, 이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이잖아. 이걸 뭐라고 놓으면? fx라고 놓으면. 그렇지? 그럼 여기 1 집어넣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f이라고 똑같지. 그치?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답은 f1이네. 그게 떠올라야죠? 이건 어떻게 할까? 자, 이거는 아까 그 내용이 좀 틀리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라지 fx라고, 이걸 fx라고 봐. 이걸 fx라고 놓으면 이걸 다시 써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분의 x분의 이거는 라지 fx 이거에다가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이 말이잖아. 이 말이죠? 이거 다시 쓰면 라지 f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라지 f의 1 마이너스 x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니? 그렇지?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모양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루피탈 써. 루피탈 써서 분모 분자를 미분해. 그리고 x에다 0 집어넣어. 미분하면 어떻게 돼? 분모는 1이잖아.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스몰 f잖아. 이렇게. 그죠? 이거 미분하면 스몰 f1-x인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플러스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플러스 똑같이 이것도 1-x네? 그렇지? 그리고 앞에다가 뭐를 해줘야 돼? 리미트 0으로 간다고 해줘야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럼 이것도 F1이고 이것도 F1이니까 2F1이지? 괜찮아? 그쵸?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어서 2배 해주면 되죠? 그쵸?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2의 1승. 1이면 0. 2네? 그쵸? 이거는 2. 이것도 1 집어넣으면 얼마야? p에다가 1 집어넣으면 sin 파이 0이죠? 그쵸? 여기도 1 집어넣으면 코사인 0, 1이죠? 요게 1이네. 그쵸? 거기다 2, 2배 하니까 이건 2지? 그래서 이 과정들이 거의 다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딱 보면, 이거는 무슨 얘기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미분계수의 모양이 아니네. 그럴 때는, 루피탄 써서 미분하면, EF1이구나. 미분계수 할 때도 이건 많이 했던 거니까. 밑으로 가서, 마지막입니다. 자, 정적분 마지막 문제. 위에 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파이. f파이구나. 그치? 그게 이제 뭐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거를 fx라고 두면, 이거는 f파이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 말이지? 그렇지? 자, 2번은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어? 1-x가 더 작지 않니? 그렇죠? 1-x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어, 그냥 써도 되겠죠? 그냥 쓰지 뭐. 라지 f의 1-x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걸 fx라고 두면 맞아요? 어. 자, 이거 루피타스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f1이죠? 그죠? 어. 이거 1이고 이건 0으로 가고 이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치? 마이너스 f1이야 마이너스 f1.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해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2, 1 집어넣으면 ln이죠? 답이 이거지? 뭘 얘기하는구나를 알아야 돼. 축제가 뭐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있는 걸 fx라고 두고 이렇게 고쳐보면 금방 알지? 그치? 그래서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뭘 얘기하는구나. 미분계수의 모양이 아니면, 0분의 0분이니까 높이타 쓰면 되겠구나. 괜찮지? 그럼 뭐,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했습니다. 음.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숙제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암산이 될 정도로, 그죠?
자, 이제 구분 구조법에 들어갈게요. 사실 그 구분 구조법이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배우고 있는 사실 정적분도 구분 구조법을 이용해서 나온 거야. 구분 구조법을 이용해서 나온 거니까, 아, 구분 구조법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정적분도 사실은 구분 구조법을 이용해서 나온 거다. 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구분 구조법이라고 한다. 자, 구분 잘게 쪼개서 어떻게 한다? 구적 쌓는다. 구적이란 적이 쌓는다는 얘기지. 그죠? 잘게 쪼개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잘게 쪼개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 그런 걸 구분구조법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도형을 충분히 작은 n개 기본 도형으로 나눈다. 그게 구분이야. 구분. 어, 잘게 쪼갠다. 충분히 작은 n개 기본 도형으로 분할을 하고, 그냥 충분히 나눈 그 넓이들을 어떻게 한다? 이제 더하는 거죠. 그게 구적이야. 구적. 기본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을 구한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값을 구하면 그게 구하는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 또는 부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여기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지극히 한계가 있죠? 몇 개 안 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몇 개 안 됩니다. 뭐 있니? 삼각형, 또 사각형, 또 원, 또 부채꼴. 그거 말고 없잖아. 그렇지 않니? 그거 말고 없어. 그러면은 결국 삼각형, 사각형, 원, 그 중에서 기본도요. 많이 쓰이는 게 뭐야? 사각형. 그 중에서도 정사각형이면 좋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정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빨간 넓이가 더 작지? 오차가 생겨. 그렇죠? 오차가 생겨.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정사각형을 잘게 쪼개면 오차가 줄어들겠죠? 그 말이죠.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넓이나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나 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이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이고 이건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거는 더 크겠지. 이 원래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보다 이거는 크고 이거는 작잖아. 그렇지? 하지만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한 칸의 간격을 더 좁게 만들어서 정사각형을 많이 만들면 오차가 점점점 줄어들겠지. 그렇죠? 이것도 줄어들고 이것도 오차가 줄어들어서 무한대로 보내면 같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뜻은 이해 갑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구분 구조법이에요. 그래서 구분 구조법을 보여줄게. 자, 지금 뭘 구하고 싶으냐면 0에서 1까지 여기는 이 도형이 있죠? 이참수죠?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뭐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0에서 1까지 요 곡선하고 X축과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정사각형을 하나만 딱 만든 거야. 오차가 크지? 그렇죠? 오차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넓이보다. 그럼 안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사각형을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쪼개는 거죠? 11개야. 0에서 1까지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쭉 만들었어.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곡선 부분의 넓이하고 오차가 작아졌죠? 물론 직사각형의 넓이하기 더 크겠지. 그렇죠? 더 큽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걸 갖다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을 개수를 많이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한 칸의 간격을 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n을 한 20개 만들까요? 23개야.
그럼 훨씬 더 줄어들었지. 그렇죠? 그래서 n을 한 30개, 30개, 40개, 여기 48개네? 오차가 더 줄죠? 오차가 더 줄어. 조금 이제 삐져나온 게 조금밖에 없잖아. 그쵸? 오차가 훨씬 줄었죠? 자, 이거를 더 많이 해서, 91개, 오차가 더 줄었죠?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그쵸? 자, n을 더 많이 해서 146개, 뭐 거의 비슷하죠, 이제? 그쵸? 그렇게 해서 n을 계속해서 키워가면 크면 클수록 이제 넓이가 같아졌죠? 그쵸? 이런 방법을 쓰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곡선의 넓이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나 같아질 것이다. 이게 뭐야? 부분 구조법.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럼 이것도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인데 그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뭐하고 똑같아? 우리 무한급수 있었죠? 무한히 많이 더하는 거잖아. 무한히 많이 더하는 거니까 무한급수하고 같은 방법이야. 구분구조법이. 그렇죠? 내용 이해가지?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으로 구하자. 직사각형을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오차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이제 한번 쭉 봅시다. 자, 삼각형이 있어요. 밑변이 A고 높이가 H야. 그렇지? 밑변이 A고 높이가 H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2분의 1 AH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H가 나오는지 증명하세요. 이런 뜻이라. 그럼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무한급수를 이용하는 거야. 무한급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ak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게 무한급수죠? 그렇죠? 이 모양의 꼴로 고치란 얘기야. 이 모양의 꼴로. 그런데 여기는 ak가 뭐야? 한 칸에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야. 여기 있는 게 이제 작은 직사각형들로 나눠서 이것들을 더하자는 얘기잖아.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 등분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 등분을 하는 거지. 간격이 좁아지는 거지. 그럼 실제로 이렇게 선 하나씩 그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가지? 그렇지? 그 방법을 이용하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1번 n 등분을 한다.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SN을 구해야 되니까 N등분을 한다. 1번 N등분을 하는 거야. N등분을 했을 때 2번 K번째, K번째 항을 이용해서 1번 항을 써주는 거야. 이해가죠? K번째야.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붙여줘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모든 넓이를, N개의 넓이를 다 더하는 시그마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일일이 다 더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그마를 써야지. K번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직사각형,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한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등분하는 거지. 그쵸? 그러고 나면 넓이가 같아진다. 이런 개념이잖아. 이런 개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 해줘야 된다? 언제나 여기 있는 걸 n등분했을 때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죠. 그렇죠?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시그마로 쓰는 거야. 그게 다야, 사실은. 그것만 할 줄 알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K번째라고 하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높이가 h인데 이거를 n등분했잖아? 이거를 n등분 했으니까 이 한 칸의 넓이는 다 똑같이 n분의 h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높이는 n분의 h야, n분의 h. 괜찮죠? 그렇죠? 높이가 h니까 h를 n등분 해봐. 그러면 한 칸의 간격은 n분의 h지. 그럼 여러분은 뭐만 알면 돼? 가로만 알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가로도 어렵지 않아. 왜 그러냐면, 세로를 n등분 했으니까 가로도 여기는 요게 이제 가로잖아, 요 길이. 요 길이가 가로죠? 여기 있는 A를 갖다가 이렇게 n등분 했잖아. 근데 요 삼각형들이 전부 다 닮음 아니니? 그치? 평행선을 걷으니까 다 닮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높이도 한 칸이 1일 때 전체가 n이잖아. 1대 n이잖아. n개를 걷으니까. 그럼 이것도 1대 n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는 한 칸의 간격은 얼마야? n분의 a지. 그치? 맨 위에 코는 n분의 a야. 이게 n분의 a라고. n분의 a.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n분의 2a. 두 번째니까. 여기는 n분의 세 번째니까 n분의 3a. 그럼 k번째는 n분의 a의 k번째. 이렇게 되죠? 이해가지? 그래서 발몸을 이용해서 해주면 돼. 그렇죠? 이해됩니까? 어. 자, 높이가 n분의 h에다가 k번째면 여기서까지 높이가 n분의 h의 k번째니까 k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a니까 이게 n분의 a니까 n분의 a에다 k를 곱하면 가로가 나오지. 그래서, 자, 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그걸 이제 쓰자는 거죠.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n분의 a의 몇 번째? k번째 곱하기 높이는 n분의 h.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니?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뭐가 변수야? k가 변수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n개의 넓이를 다 더하고 싶은 거야. 그쵸? SN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SN이야.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K가 변수니까 K가 아닌 거는 다 앞으로 내보내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내보내면 N제곱분의 AH 이렇게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는 K죠? 이렇게 되지 않니? K가 변수니까 K가 아닌 거는 다 앞으로 빼면 되지. 자, 이거는 N제곱분의 AH 그리고 곱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죠? 맞니? 이렇게 돼. 내가 지금 구한 게 뭐야? SN이야, SN. N개의 넓이를 다 더한 거를 구한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 최종 목표는 뭐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 아까처럼 무한대로 작아지면 거의 선이잖아. 선들을 더한 거니까 넓이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니까. 자, 이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AH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잖아. 그치? 2차니까. 2차의 개수는 얼마가 돼? 어차피 위에 것도 n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2분의 AH가 답이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구분 구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1번 어떻게 한다? n분문한다. 그 다음 두 번째, k번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k번째 넓이를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야.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두 번째야. 그 다음 세 번째는 SN을 구해서 리미트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를 구해서 그 다음에 리미트 SN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뭐야? 구분 구조법입니다. 내용은 이해가죠? 그렇죠? 시험에 이거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낼 게 많거든.
낼 게 많은데 이것까지 내면 다른 거 낼 게 없잖아. 너무 많이 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면 가장 잘 나오는 거. 이 방법대로 해주면 됩니다. 하나 보여준 거야, 그냥. 선생님이. 자,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야?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데 보통 함수의 그래프잖아.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건 함수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이런 뭐 기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 함수의 그래프야.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하자. y는 fx 이렇게. 자, 아까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쓰는 거, 그 다음 식이 어떤 표현인지, 그 다음에 다 구했으면 그거를 가지고 뭘로 바꾸는 거?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그거를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모르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정적분이라는 기호, 인테글이라는 기호 하나를 이용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한 거지. 너무나 쉽게 구해서 모르는 거야. 그 고마운 걸. 그치? 근데 사실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구했다고 쳐봐. 그럼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니?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곡선을 조금 더 가파르게 그립시다. 자, 이게 y는 fx야. y는 fx 그래프가 있는데 나는 a에서 b까지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몇 가지 이해가시죠? 음. 자, 제일 먼저 뭐 한다? n등분한다. n등분하는 거야. 그래서 한 칸, 두 칸, 점점점 항상 K번째 칸을 표현해주고 점점점 맨 뒤에 거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n등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어. 자, n등분을 했으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K번째야, K번째. K번째.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일반화해서 시그마로 쓰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가죠. 저 넓이를 시그마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런데 n등분 했으니까 가로의 간격은 다 똑같지. 한 칸의 간격은. 그렇죠? 한 칸의 간격은 얼마니? 여기서까지가 b-a죠. 그렇죠? 구간의 길이가 b-a인데 그거를 n등분 했으니까 이 한 칸의 간격은 n분의 b-a라는 거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되겠죠. n분의 b-a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 한 칸의 간격을 보통 델타 x라고 씁니다. 한 칸의 간격을 델타 x라고 하자. 그러면 모든 한 칸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델타 x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의 길이는 아니까 뭐가 필요해? 세로의 길이가 이제 필요하지. 그렇죠? 근데 세로의 길이가 이거죠? 그렇죠? 세로의 길이가 이거야. 이거는 뭐야? 함수값이지. 그렇죠? 세로의 길이가 함수값이라는 걸 이해하죠? 그렇죠? 세로의 길이가 함수값인데 그럼 여기는 x값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x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게 x1, 여기는 x0, 여기는 x1, 두 번째는 x2 쭉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k번째니까 여기는 xk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a는 x0라는 거 알아두시고 k가 0일 때가 뭐다? x0야. 이렇게 알아두시고 k가 m일 때가 뭐야? b입니다. 위에다 쓸까요? k가 b일 때가 이게 xn이야. 괜찮지? n등분 했으니까. 그렇죠?
n등분 했으니까 여기가 1, 2, k 쭉 해서 여기는 요 n 바로 앞이니까 x n-1이겠죠? 그리고 맨 끝에는 b가 xn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n분의 b-n을 뭐라고 하자? 한 칸, 델타 x라고 놓자는 거죠. 그럼 xk는 어떻게 되죠? xk는 어디부터야? a부터지. x좌표를 넣어야 되잖아. 여기 함수 x에다가 x좌표를 넣어야 되잖아. 그치? x좌표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k번 xk니까 xk는 a 플러스 그렇죠? a부터 시작해서 한 칸이 델타 x니까 델타 x가 몇 번째 칸? k번째 칸이지? 그렇죠? 가로가 델타 x니까 델타 x가 한 칸, 두 칸 쭉 해서 k번째 칸을 a에서 더해주면 그게 xk잖아. 몇 가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는 자꾸 이런 거를 치환해. 치환하니까 문자가 많아지니까 무슨 말인지가 더 몰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치환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해주는 게 좋아.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쫙 더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 SN은 얼마입니까? 시그마 K는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K번째 직사각형, N번째 직사각형, 여기는 넓이를 쫙 더하자는 얘기야. 그림에서 보니까 직사각형의 합이 정적분의 값보다 더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른쪽을 함수값으로 잡으니까 삐져나오잖아. 삐져나오니까 여기 있는 값들을 더하면 여기 있는 정적분 값보다 더 크겠지. 그치? 그건 이해가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세로의 길이가 f의 xk니까 a 플러스, 그 다음에 델타 x k,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얼마야? 델타 x죠? 델타 x. 이렇게 되지? 괜찮니? 그쵸? 근데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 더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잘 안 적어. 그냥 다 적어, 그냥.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델타 X가 뭐야? N분의 B-A잖아. B-A의 K. 이렇게. 그리고 델타 X는 N분의 B-A.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건 B-A구나. B-A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얘기하는구나. 그쵸? N으로 나눴네. A에서 B까지의 간격을 N으로 나눴으니까 한 칸이구나. 요거를 딱 보면 여러분, 저기는 N등분 했을 때 한 칸을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A부터 시작해서, 그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K번째 칸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일반항, 요게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K는 1부터 N까지니까 N개 직사각형을 다 더했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냥 이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다야. N등분 했을 때 여기는 N개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모델을 옮겨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지? 다시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함수값을 꼭 뒤에 거를 함수값으로 잡으란 보장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을 뒤에 거를 함수값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앞에 있는 걸 함수값으로 잡았어. 이렇게. 요거를 함수값으로 잡아도 되죠? 그죠? 이번에는 앞에 있는 거를 함수값으로 잡았어. 이렇게. 이렇게 함수값으로 잡으면 더 작아지죠? 직사각형의 넓이가 더 작아져.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럼 위에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되면 요 맨 마지막 게 어떻게 돼? x의 n-1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거는 x 제로가 되고 맨 마지막 거는 여기 함수값이 x의 n-1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가 함수니까 여기를 xk로 보는 거지. 함수값을. 이해 갑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거를 함수값으로 보자는 얘기야. 앞에 거를.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정적분의 넓이보다 작아져.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넓이로 쓰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것도 이제 넓이를 써보면, SN은 시그마, K는 어디부터야? 0부터지, 0? K가 0부터야. K는 0부터, K는 어디까지? N-1까지죠? 이렇게 쓴 거 이해갑니까? 그쵸? 0부터 n-1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f에 a 플러스 그 다음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죠. 이렇게. k가 0도. 이게 0이니까 fa부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요게 뭐냐면 앞에 있는 건 함수값으로 잡았을 때야. 그럼 앞에 있는 걸 함수값으로 잡으면 이제 정적분의 값보다 작아져.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앞에 거는 정적분 값보다 크고 뒤에 거는 정적분 값보다 작아져. 물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아져. 오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쪽 다. 그렇지? 근데 지금 현 상태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F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거의 K, 그리고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이거보다 크다. 뭐가? 인테그랄,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fx dx 정적분값 이거보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이거 여기서는 1부터겠죠? 오른쪽이니까 K는 1부터 오른쪽 F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이거에 그 다음에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는 얘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런 게 아니야. 이게 함수가 증가함수라서 그래. 이게 함수가 증가함수니까 뒤에 거를 함수값으로 잡으면 삐져나와. 앞에 거를 함수값으로 잡으면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게 작고 이거는 커. 근데 만약에 이게 감수함수였어 봐. 감수함수면 거꾸로 되지. 이게 작아지고 이게 커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냐에 따라서 달라져. 근데 이거는 이제 증가함수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하면? 리미트를 붙이면 똑같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리미트를 붙여. 리미트,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k는 0부터 n-1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그 다음에 n분의
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거는 같아진다. 인테그랄 0에서 a에서 b까지 fx dx. 자, 이거나 그 다음에 같아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거의 k가 가로 안에 있어야죠. 곱하기 k 그 다음에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쭉 한번 써주세요. 여기 있는 거를, 요거를 외워도, 요거를, 이게 쭉 쓰고 나서, 요걸 한 세 번 써. 세 번 써서, 요거를 외워두면 구분구조법은 다 아는 거야. 결식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면 다 아는 거야. 아, 이건 한 칸이구나. 아, A부터 K번째 칸이구나. K번째 칸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시그마를 쓰게 되면 n개의 직사각형을 다 더한다는 얘기구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가로의 길이를 무한히 작게 만든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정적분값하고 같아진다는 얘기구나. 그 뜻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첫 번째 1번 이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정적분으로 고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문제든 이렇게 표현해라. 표현했으면 이거를 가지고 정적분으로 고쳐라.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은 이걸로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치? 아, 이거를 이렇게 구하려고 그 어려운 작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구하면 안 되지. 그치? 다만 이걸로 했을 때 똑같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가 뭐니? 요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한 칸이 와야 돼. n등분 했을 때 구간의 길이를 n등분 했을 때 한 칸이 여기 꼭 와야 된다고. 한 칸짜리는 꼭 만들어줘야 돼. 한 칸을 꼭 만들어줘야 돼. 가로의 길이. 그렇죠? 그 다음 여기 f가 쓰여져 있는 건 뭐야? 함수값이잖아. 이 함수값이 세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값을 표현해줘야 돼. 함수값.
A부터 시작해서 한 칸이 n분의 b-a인데 그게 k번째 칸.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k번 더 했다는 얘기잖아.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아, A부터 한 칸씩 k번째 칸 왔구나. 이게 x값이구나. F에다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함수값이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다 아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봅시다. 자, 물론 이 책에서는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쭉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냥 선생님 이제 공부한 걸로 하자는 얘기죠. 자, 여기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이걸 어떻게 하죠? 0에서 1까지 x는 1, 뭐 여기 x는 1을 여기라고 합시다. 0, x축, y축.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니? 이거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언제는 어떻게 한다? 구하려고 하는 넓이를 n등분한다가 첫 번째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하려고 하는 넓이를 n등분한다. 두 칸 쭉 해서 k번째 칸 쭉 해서 맨 마지막 칸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자, 넓이를 구하려는 넓이를 n등분하는 건데 항상 함수값이 뒤에 거를 잡을 때는 k는 1부터 이게 x1이 되잖아. 그치? 여기가 xk가 되잖아. 앞에 거를 함수값으로 잡으면 0부터 n-1이고 뒤에 거를 함수값으로 잡으면 1부터 n이 되는 거야. 차이점 아시겠죠? 앞에 거를 함수값으로 잡으면 0부터 n-1, 뒤에 걸로 잡으면 1부터 n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쓰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뒤에 거를 함수값으로 잡았으니까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란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야? 세로의 길이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가? 가로의 길이가 오는 거야. 가로가 한 칸이 얼마야? 0에서 1까지니까 구간의 길이가 1이잖아.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1이지, 한 칸이. 한 칸이 n분의 1이라는 거 쉽게 이해가죠? 0부터 1이니까. 0에서 1까지를 n등분 했으니까 한 칸이 n분의 1이지. 0에서 2까지를 n등분 했으면 n분의 2고, 한 칸이. n분의 b-a면 n분의 b-a고, 그치? 구간의 길이를 n으로 나눈 게 한 칸이야. 그러니까 한 칸은 뭐다? n분의 1이구나. 됐죠? 그 다음 0부터 시작했잖아. 그쵸? 0부터 시작하니까 0 플러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n분의 1이, n분의 1이 어떻게 돼? n분의 1이 몇 칸이야? k번째 칸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x값이야, x값. n분의 1이 k번째 칸.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k번째 칸. 그거를, 어디다 넣어야 돼? y는 x제곱에 넣어야죠? 내용이 이거야. 그치? 내용이 이거니까 여기를 뭐라고 쓰는 게 좋겠어? n분의 k라고 쓰면 좋겠죠? 이렇게. 되셨죠? 자, 이제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x잖아, 이게. x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그죠? 그래서 n분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n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요게 x값이라고 x값. x값을 요 함수식에 넣어야지.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극한값 구해야죠. 자, K가 변수니까 K가 아닌 거 앞으로 다 빼. K가 아닌 거 앞으로 다 빼면 이건 N제곱 N이니까 N3승분의 1이죠. 세제곱분의 1. 그 다음 분자는 K제곱이죠. 시그마. 그 다음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제곱. 이렇게 됩니까?
맞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n 세제곱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시그마 k제곱 외웠죠? 6분의 n,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됩니다. 어. 자, 이제 다 했죠? 앞에 뭐 붙이면 돼? 앞에다가 리미터 붙이면 되죠?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붙이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이건 3차가, 이건 3차의 개수협이잖아. 그쵸? 이건 6이고, 이거는 3차가 개수가 2잖아. 6분의 2니까 얼마야? 3분의 1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시죠? 어.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뭘로? 정적분으로 풀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dx 이거지? 그렇죠? 이거 정적분에서 풀면 어떻게 돼? 3분의 1 x 세제곱 그리고 0에서 1까지 그럼 답은 3분의 1이지. 정적분으로 풀면 너무 편하지. 그치? 구분구조법으로 풀면 자,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함수식에 넣어서 시그마, 리미트 다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라는 거야. 이게 뭐다? 구분구조법이다. 한번 연습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니까 한 번은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구간의 길이를 n등분한다. 그리고 항상 k번째 칸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야. 일반화시켜서. 그래야 시그마로 표현해줘야 어쩌고 저쩌고 하지. 시그마로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첫 번째 칸의 넓이, 두 번째 칸의 넓이, 세 번째 칸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줘야지.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 시그마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현해서 풀면 편하지. 자, 110-1번 해보세요. 그래프를 그린다? 구간의 길이를 n등분한다? 세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일반화시켜서 시그마로 표현한다? SN을 구하고 리미트를 붙인다. 그냥 풀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자, 2분의 1이니까 펑퍼짐하죠? 펑퍼짐하게 그려서 0에서 2까지죠? 여기를 2라고 합시다. 이렇게. 0에서 2까지를 이제 어떻게 한다? n등분해야죠? 하나, 둘, 쭉 해서 k번째 칸, 쭉 해서 마지막 칸. 그리고 오른쪽을 잘라, 오른쪽을. 그리고 함수값이 있는 걸 xk로 놔야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자, k번째 직사각형 SN을 구하고, 시그마
오른쪽이니까 1부터 n까지 f에, 그 다음 x값, xk는 뭐죠? 구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지? 구간의 길이가 2인데, 그를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2가 한 칸이죠? n분의 2가 한 칸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n분의 2k, 이렇게 해야죠? 한 칸이 n분의 2, k번째 칸. 그게 xk지? 그게 함수값이에요. 그 다음에 한 칸은 n분의 2죠? 이렇게 써줘야지. 괜찮지? 구간의 길이가 2구나. n으로 나눴으니까 한 칸이 n분의 2구나. 그 다음 그게 k번째 칸이구나. n분의 2 곱하기 k. 어렵지 않잖아. 그치? 한 칸을 구해서 그게 k번째 칸. 자, 그 다음 이제 SN은 이제 넣어야지 함수식에다가 이건 x값이잖아. 그치? 함수 fx에다 넣어야지.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n분의 2k를 넣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k, 이거에다 x를 넣으면 제곱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되지. 오케이? 요게 x값이라고, x값. x값을 함수에다 x에다 넣어야지. 2분의 x제곱에다 넣어야지. 자, 이제 변수가 k니까 전부 다 k가 아닌 건 앞으로 뭐라. 그렇죠? 그럼 여기 2분의 1, 여기 2 제곱하면 4잖아. 그럼 2고, 그치? 여기 또 2가 있으니까 4가 나오면 되겠죠? 4, 시그마, 4 말고 또 뭐 있죠? 숫자는 4고, 여기 n제곱, 여기 n이니까 n세제곱이지? n세제곱분의 1, n세제곱분의 1. 됐죠? k가 아닌 거는 전부 다 앞으로 몰아. 몰아서 시그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는 시그마 k 제곱이죠? 이렇게 되지. 그러면 n 세제곱분의 4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 이렇게 돼.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SN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다 뭘 붙이는 거야? 리미트 붙이는 거잖아. 리미트 붙으면 최고차의 개수를 보니까 3차가 이건 6이고 위에 건 8이잖아. 그렇죠? 리미트 붙이면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나오겠지. 그치? 뭐를 붙이면?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를 붙이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해 갑니까? 그럼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구나.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연습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칸, 그 다음 x값, 그렇죠? 오른쪽 한 칸, 그 다음 이거 x번째, k번째 칸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 함수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k가 변수니까 나머지는 앞으로 다 몰고, 시그마 k거나 k제곱이거나 k3승이거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시그마를 쓸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시그마 써서, 극한값 구해주란 얘기지. 무한급수하고 똑같죠? 그렇죠? SN을 구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자, 오케이죠? 괜찮지?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내용을 먼저 얘기해 줄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뿔 있어, 원뿔. 쉽게 얘기하면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라는 얘기지. 그쵸? 반지름이 얼마인 거? R인 거. 반지름이 R인 원. 반지름이 R인 원. 그 다음에 높이가 H인 거. 높이가 H인 거. 이거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거는 부피야, 부피. 이거 똑같은, 방법은 다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여기 H를 갖다가 N등분하는 거야. H를 N등분, 이렇게. 한 칸, 두 칸, 쭉 해서 K번째 칸, 그 다음에 쭉 해서 N-1번째 칸, 이렇게. 이렇게. 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위에 거는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삐져나오면 되겠지? 요거를, 요거를 K번째 칸으로 놓자는 거지. K번째 칸.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못 그려도 이해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원기둥 있죠? 여기 이제 원기둥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 원기둥들을 쭉 다 n개를 더하는 거지. 그럼 부피가 나온다. 내용이 그거죠? 내용이 그거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원기둥의 부피,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되잖아. 그치? 그럼 K번째, 어차피 높이는 똑같잖아. H니까 높이는 N분의 H겠지. 그럼 이건 반지름이 R인데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R이 한 칸이잖아. 한 칸의 반지름이 N분의 R인데 그게 K번째니까 N분의 RK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K번째 반지름은 N분의 RK 이렇게 하면 되지. 소문자 이렇게. 됐어요? 어. 발몸을 이용하면 이렇게 다 된다. 1대 N이니까 반지름도 1대 N이겠지.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걸 가지고 SN을 구하는 거죠. 인테그랄이 아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밑면적. 밑면적이 뭡니까?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이 뭐야? N분의 RK지? 이거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는 N분의 H죠? 여기까지 가니? 어. 자, 원뿔의 높이가 h니까 n등분하면 한 칸은 n분의 h. 반지름은 제일 큰 게 r이니까 n등분했으니까 n분의 r, n분의 r 곱하기 2, n분의 r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k번째는 n분의 r 곱하기 k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정리하면 자, k가 아닌 건 다 앞으로 몰아. k가 아닌 건 뭐야? n제곱에 n세제곱.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R제곱, 다 몰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쵸? 맨날 구하는 게 똑같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니?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 그렇죠?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면 분모는 6N 세제곱이. 분자는 여기가 2N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이잖아. 여기 개수가 여기 파이 r 제곱이 개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이 뭐가 돼? 3분의 1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극한값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잖아. 그쵸? 이렇게 돼. 우리 원뿔 어떻게 구하죠? 원뿔? 뿔이니까 3분의 1. 밑면적 파이 r 제곱. 높이니까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되지 않니? 똑같이 나오죠. h 빠졌네. 여기 h를 안 썼네. 그쵸? 여기 h를 써줘야지.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제 뭔지 알겠지? 그치? 뭐든지 n등분해서 sn을 구한 다음에 n을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면 아주 잘게 쪼개는 거니까. 그치? 결국은 이것도 뭐야? 옆에 있는 이 선 하나씩 거 가지고 부피를 만든다는 얘기잖아. n을 무한대로 보내. 그치? 그 얘기예요. 그게 뭐다? 구분구조법이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이제 구분구조법을 갖다 정적분으로 고쳐서 구하는 방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분구조법을 우리가 배웠어. 아,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 구분구조법을, 시그마 리미트를 가지고 구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쉽게 구하려고. 정적분으로 고치자는 거잖아. 그치? 그게 정적분을 만든 목적이야. 구분구조법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하자. 얼마나 쉽니?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 만든 사람 진짜 천재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칠 것이냐가 나온 거야. 여기는 이제 자꾸 문자를 치환해. 그래서 뭐 P도 있고 Q도 있고 막 이제 식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치환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치환하면 더 복잡해 보여. 내용은 똑같은데 더 복잡해 보여. 그래서 치환해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구하는 게 좋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거의 k 이게 함수값 높이고 그 다음에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게 한 칸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배웠던 모든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이루는 넓이 a에서 b까지 그렇죠? 이 넓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쓰고 싶은 거야? 정적분으로 바꾸고 싶은 거 아니니?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변수를 뭘로 둘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1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표현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전체를 x로 잡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래서 x를 뭘로 잡는다?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이걸로 x로 잡는다. 가로 안에 있는 전체를 x로 잡는다. 음. 자, 이게 어떤 얘기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x는 a죠? 이게 x는 b죠? 이거를 n등분한 거죠? 그래서 k번째 칸이죠? 그렇죠? k번째 칸. 이 얘기잖아.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니? 여기서 이때 이 a가 뭐야? x 제로지? 그렇죠? B가 뭐야? XN이죠? 그렇죠? 우리가 표현할 때는 K번째 XK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그럼 생각해봐. 자, 이제 XK를 가지고 시그마를 썼어. 근데 K가 0이면 1로 오지 않니? K가 0일 때가 시작이야, 시작. X는 A일 때가 K가 0일 때라고. K가 N이 될 때가 X는 B 아니니? K에다 N을 집어넣으면 X는 B 여기일 거 아니야. K가 0이면 여기 A일 거고, 그치? K가 N이면 B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렇지? 그럼 이제 요거 전체를 X라고 잡았어. 요거 전체를 X라고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다음부터는 K가 0일 때 구간을 구해줘야 돼. 그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렇게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구간을 구해줘야 되니까, K가 0일 때. K가 0이면 이게 0이니까 이거 전체가 0이니까 A가 나오잖아. K가 0이면 X는 A죠? 그 다음에 K가 N일 때. 항상 0일 때 N일 때를 구해주는 거야. 언제나. 어. K가 N이면 N 약분되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N이니까 X는 B가 나오죠? 몇 가지 이해가니?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구간의 길이가 b-a잖아. 그치? 구간이 A에서 B까지니까 구간의 길이가 B-A죠? B-A를, B-A를 N으로 나눈 게 뭐가 되는 거야? DX가 되는 거야. 한 칸을, 한 칸이, 한 칸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잘게 쪼개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DX가 되는 거지. 미분의 개념이지. 그쵸? 한 칸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아주 잘게 쪼개지는 거니까 n분의 b-a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dx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가 이와 같은 무한급수에서 리미트 시그마가 뭐야? 인테그랄이구나.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고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가 a에서 b까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x라고 놨으니까 이 가운데가 fx구나. 그리고 n분의 b-l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dx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dx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요게 뭐가 된다? 요게 dx가 돼. 요게 x가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꼭 그런 학생이 있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다르게 하는 애가 있잖아. 그치? 다르게 하는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요거를 X라고 둘래요. 그럴 수 있죠? 그 학생은 이거를 X라고 두겠대. 이거 전체를 X라고 두는 게 아니라 자기는 굳이 이거를 X라고 두겠대. 할 말은 없잖아. 그치? X라고 둬도 되지. 그러니까 요거만 X로 둘대. 그게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표현 방법은 뭐냐면 X가 N분의 B-A 이거의 K일 때. X를 이렇게 두겠다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니? 가까이, 요렇게. 요게 X야. 그럼 K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K가 0이면 X도 0이지. K가 N이면, K가 N이면 약분되니까 X는 B-A지. 맞아? 그럼 X가 0에서 B-A니까 구간의 길이도 B-A지. 그럼 n 등분하게 되면 한 칸이 n분의 b-a인데 이게 뭘로 바뀌어? dx로 바뀌겠지. 괜찮죠? 어. 자, 이제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바뀌어? 인테그랄로 바뀌고 부가는 어떻게 돼? 0에서 b-a가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요 노란 게 x니까 f 안에는 a 플러스 x라고 써야지. 그래서 f에 a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d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걸 x라고 두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적분하면 똑같아. 값은. 근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랬더니 또 다른 애가 선생님 저는 여기 있는 n분의 k를 x라고 잡을래요. 이런 애도 있죠. 꼭 있어. 그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뭐 다 생각이 다른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자, 세 번째 학생은 그냥 n분의 k를 자기는 x라고 잡겠대. 그래서, 그래, x를 n분의 k로 잡았어. 그럼 식이 어떻게 표현되니? 이런 얘기잖아. 그죠?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거야. k가 0일 때. k가 0이면 x도 0이죠? 그렇죠? k가 n일 때. k가 n이면 x는 1이죠? 맞아요? 그럼 구간의 길이가 1이겠네? 구간의 길이가 1이니까 한 칸은 n분의 1이죠? 그렇죠? 한 칸이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이 d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자, 이제 잘 보세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관의 길이는 0에서 1까지죠? 그러니 0에서 1까지. 여기 n분의 k가 x니까 f 안에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써줘야지. 그죠? f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써줘야지. 그렇죠?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또, 그럼 한 칸이 n분의 b 마이너스 a인데 여기서는 한 칸이 n분의 1이잖아. 그럼 b 마이너스 a를 앞으로 내보내야지.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b-a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dx, 이렇게 고쳐지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설명 생각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8시부터 선생님 수업이야. 음.